네, 반갑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자, 휴일이 또 시작이 됐으니까 종목 진단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신라젠, 그리고 SK하이닉스, 뉴스 테마 특징지로는 두산과 한미글로벌 준비되어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은 삼성전자와 펄업이 있습니다. 요즘에 되게 궁금했었던 종목들 많이 있네요. 자, 신라젠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은 지금 두 번째 상한가예요. 거래가 재개가 된 이후에 상한가 두 번을 치고 있는데 특징적이 하나 보이죠? 자, 외국인 매수가 크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상한가가 나오는 부분들 좋아요. 근데 이 상한가 나오면서 기관들은 매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상장 폐지해서 없어질 뻔 했는데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매도를 치는 부분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저 매수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물려있는 것에 대한 물타기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공매도 쳐놓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거래가 안 됐었는데 이제 거래가 되니까 차익 실현 들어가는 숏 커버링 물량이다. 이 쪽이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숏 커버링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라면 공매도 환매에 따른 그런 부분들 또 물량이 좀 줄어든다거나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겠죠. 자, 어쨌든 완전 없어져 버리면은 공매도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을 텐데 지금 현재 시점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긍정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수익을 챙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자, 숏 커버링도 어쨌든 매수예요.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세를 좀 보이게 되거든요.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것을 노리는 단기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물려있는 기간들이 길었고 또 종목의 대부분의 거래량이 위쪽에 몰려있죠. 그래서 5만원대, 4만원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도 들어가신 분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가격대하고 거의 지금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밑에 사가지고 지금 수익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두 번 상한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지금이라도 물타기 해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이득을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타기고 뭐고 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겠고요. 죽다가 살아난 종목은요, 또다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상승을 일단 하기는 해요. 왜냐면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기대감이 좀 있고, 또 지금처럼 공매도의 환매에 따른 숏커버링이 들어오게 되면 단기적 상승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약발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다시 밑으로 기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재개되고 난 이후부터는요, 대체적으로 좀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이 가격대가 맞는 것인지, 어느 가격대가 적당한 가격대인지를 검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만 딱 놓고 보시면은 그냥 좀 애매해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따라 들어가기 애매하죠. 그냥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시점이 생길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보일 때 지금 두 번 상한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보이더라도 밑에서부터 받아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올 겁니다. 또 외국인의 숏커버링이 얼마만큼 계속 진행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또 대응이 달라지겠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와 준다. 그 다음에 주가 변동하려고 해도 밑에서 받아 쳐준다. 그러면은 주가가 웬만해서는 안 빠지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13,500원. 지금 몸통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13,5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요, 추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홀딩 하시면서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변수가 생기게 되면 매도를 좀 치셔야 되는데, 매도는 일단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나서 변수가 생길 때는 항상 급등 이후에 음봉이 떨어지면서 크게 매도가 나온다거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음봉이 커진다거나 등등의 얘기겠죠. 또 13,500원이라 말씀드렸던 이런 라인대, 지지가 될 수 있는 라인대를 이탈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매도 의견 그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변수가 좀 커질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는 재료니 기업 내용이니 앞으로 성장이 어떠니 이런 다 필요 없고요. 현재는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때는 매도를 치는 게 좋다. 최소한 이 금요일날 어제 발생된 이 몸통만큼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으로 보겠다.
그런 분들도 13,200원, 13,2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일단 매도를 보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라인은 무조건 지키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14,000원대 이상으로 계속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뭐 갭상승 나가든 아니면 10% 올라가든 5% 올라가든 일단은 올라가 있으면 계속 홀딩 하시면 되는데, 변동성이 커져서 밑으로 내린다거나 음봉이 커진다거나 뭐 그런 형태의 모습만 나타나면 매도를 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최대한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회복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거기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뭐 저 5만원대 막 10만원대 이렇게 지금 그 꿈을 꾸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건데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고요. 변수가 생길 때 반드시 매도 정리를 통해서 리스크를 제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하이닉스 볼게요. 외국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를 8만원부터 갑자기 95,000원까지 15,000원 쑥 올려놨습니다. 하이닉스의 저점 라인 때는 10만원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지난 그 가을에 형성됐었던 그 가격대가 이제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10만원대 멀지 않았어요. 지금 자리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내려가서 뭐 충격을 줄 만큼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요. 10만원 정도 수준이었다라면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라면 10만원 돌파도 가능해 보이긴 해요. 왜냐면 매수가 계속 들어가게 주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긍정적이 되겠죠. 또 대만의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그런 어떤 훈풍 이런 것들이 좀 불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61선이라는 지지라인도 넘어서게 됐고요. 분위기도 좋아졌기 때문에 괜찮겠네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주가가 만약 조정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9만원대 지지선이 또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서는 하이닉스를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매수가 조금 껄끄러운 게 아직은 이평선 정돈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격도 제법 벌어진 상태죠. 살짝 조정이 들어오면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가는 타이밍은 지금은 놓쳤다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10만원 조금 욕심낸다면 11만원 정도까지 올라간 이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때까지 하면 또 이격이 많이 커지겠죠. 즉 그래서 여기까지 한 방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요. 가면서 좀 쉬면서 가면서 쉬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에 나가주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자리는 일단 고비를 계속 넘기고 있고 또 강하게 밀어주는 저점에서의 매수가 있기 때문에 더 상승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 가장 좋은 위치는 9만원에 가까운 위치, 즉 62평선보다 살짝 아래쪽 내려왔을 텐데 조정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매수 시점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거기를 기다리는 게 좋은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어렵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응하는 전략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두산 알아볼게요. 두산이 왜 지금 뉴스에서 올라왔느냐. 요거는 이제 로봇 시장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로봇 시장.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되고는 있어요. 왜냐면, 다 아시겠지만, 산업용 로봇부터 해가지고요. 서빙용 로봇 등등 해서 로봇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보는 그 키오스크, 그런 것도 다 로봇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국내 1위 협동 로봇 업체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두산의 강점이거든요. 전체 매출의 70%가 북미 및 서유럽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글로벌 시장에 안착을 잘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요. 2024년까지 연평균 67%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캐시카우라고 불리는 두산 밥캐, 또 두산 에너빌리티, 또 두산 퓨어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률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요즘에 주가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두산은 지주회사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면서 안정감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면 괜찮아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은 관심을 좀 가져도 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지금 이제 95,000원 구간대까지 계속 이제 저항에 대한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추세는 우상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추세 하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도 괜찮아요. 8만원 아래쪽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지주사이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서두르지 않는 게 일단 필요하겠습니다. 매수 존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자.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별한 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홀딩 유지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 그 다음에 매수는 일단 매수존에 들어왔지만 상승 흐름 진행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대응하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미글로벌 볼게요. 한미글로벌, 야, 많이 올라가 있네요. 이 종목도 지난번에 여기 우리가, 얼마에 매수했었죠? 이게 13,000원에 매수가 됐었네요. 13,000원 매수해가지고 손실나서, 네,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또 수익 내고 챙겼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미 매도를 해서 없는데, 현재 추이가 이제 그때 올라간 것도 네옴시티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는 부분도 네옴시티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다가온 건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너무 크게 뛴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제로 지금 한 250%? 네,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더 올라가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물론 네옴시티라는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거기에 이제 깊숙이 들어가 있다라면 굉장히 뭐 수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 한미글로벌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가 될 수 있는 여러 대기업들, 대기업 건설주들도 다 같이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미글로벌에게 떨어지는 파이가 얼마나 될런지 그 아직은 알 수가 없죠. 물론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만 콧구멍만 떨어져도 괜찮겠다 생각되지만 네, 이 부분들은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재료가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고 추세적인 부분들 저는 이미 매도를 쳤기 때문에 뭐 따로 볼 건 없겠습니다만 나는 이 추세를 보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1선 추세 보시면 됩니다. 22선 추세 보는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한번 깨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9월달에 깨고 내려갔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그렇게 떨어지고 내려가면 또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1선 이평선에 대한 지지 라인 때는 일단은 25,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 라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000원 가격을 좀 보시면서 홀딩하시면 되겠는데 지금은 31,000원이기 때문에 25,000원 보면 또 가격대 괴리가 좀 상당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 20%가 넘는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애매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들어가실 필요가 없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종 라인은 25,000원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가까운 밴드를 보시려면은요 여기 이평선 모여있는 자리 있죠. 이 자리 가격대의 하단이 28,200원쯤 됩니다. 요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31,000원이니까 한 15, 6% 정도 아니죠. 10 한 1, 2%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변수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추가 상승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깨고 내려가겠죠. 28,000원대 깨고 내려갈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25,000원도 깨지게 될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은 종목은 무조건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아직 추세가 진행 중에 있어서 홀딩 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네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는 않네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삼성전자 볼게요. 네 삼성전자 이제 희망이 조금씩 보이나요? 근데 아직은 매수하시면 안 돼요. 네, 아직은 이제 희망적인 부분들은 있어요. 지금 분명히 6월달 형성됐었던 저점 라인대를 지금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만 올라섰다고 해서 전부 다가 되는 게 아니죠. 위쪽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6만원 라인대에 형성되는 이 저항 라인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서 6만원 이상 올라섰을 때는 우리가 매수를 고민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단기적 골든크로스, 단기 상승 여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있어요. 괜찮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면 주가도 많이 오르거든요. 즉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을 타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탈피해야 되는 시점일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직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옆으로 기어다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난 하나도 없어. 현금이 좀 있어. 이런 분들은 조금씩 사서 그냥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물려있는 분들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접근하시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오히려 물려있는 거라면은 더 다행일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가서 6만원대 안착하고 상승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 그럴 때 접근하시면 더 이유가 명확해지고 평단가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바로바로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홀딩 전략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없는 분들은 조금 들어가시는 거 상관없겠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6만원대 넘어가는지 여부, 돌파 여부 또는 6만원 안착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펄어비스 볼게요. 네, 펄어비스 게임주죠.
많이 내렸는데, 네, 또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줄 것 같기도 합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 출시가 지연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크게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는데, 뭐, 바로 또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지금 4월 달에 주가가 한번 급락했죠. 그 이후에 많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들였는데, 그때 이상의 물량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뭔가 거는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뭐 여기서 뭐 공매도 환매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다. 이 환매가 들어올 때 지지부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해 준 상태인데 주가는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다라면은 네, 과매도 그다음에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주가 반등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있겠습니다만 겨울철이 되면은 아시죠? 또 이제 곧 애들 방학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게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성수기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과매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또 반등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게임주들이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 이런 것들 종합해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위험하죠. 게임주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들 위험합니다. 그래서 쉽게 대응하기는 어렵고요. 이 종목도 추세가 좋아지려면 55,000원, 6만원까지는 돌아서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그 정도까지 가려면 적어도 네, 30% 이상은 올라가야 되네요. 네, 30% 거의 40%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반등은 뭐 한 46,000원, 7,000원대까지 예상이 되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는데 저 위쪽까지 쭉 넘어가는 것은 단박에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대단한 호재가 뽑히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렵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요 지지선이 완전히 이탈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지지라인대가 현재 바로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7,000원, 38,000원대의 지지라인인데 거기 일단 보세요. 거기 매물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 지지가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이 지지가 안 나와주게 되고 이탈된다. 만약에 35,000원을 보게 됐다. 이러면은 매도를 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복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지금 자리를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통해서 반등을 올려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이 지지 라인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라서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이렇게 깨고 금요일날 다시 올려주는 모습은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서 기술적 반등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반등만 노려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지지 라인 근처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상황을 보고 대응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신라젠과 SK하이닉스, 두산, 한미글로벌, 삼성전자와 펄어비스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